안녕하세요. 자네 오늘 공부한 거 한번 이번 참에는. 네, 이번 주에 박사님께서 행정 절차에 관련된 거 한번. 관해서 좀 공부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전항사 종합문제에서 나온 행정법 쟁점 중으로 정리를 하는데, 네. 종합문제 절차의 하자 관련된 내용이 좀 많아서, 절차의 하자를 중점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목차를 먼저 미리 만들어 놓고 좀 계속 외워서 목차를 조금 계속 사용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먼저 이 토지보상법 상에서 사업인정과 연관된 절차의 하자를 좀 보자면은, 네. 제가 봤을 때 절차의 하자는 항상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독자적 위법성이나 목차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항상 해당 처분에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목차를 써줘야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사안은 사업구역 안에 소유자에게 의견 청취를 하지 않고 사업인정을 결정하고 또 소유자들에게 사업인정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바로 사업인정 고시를 했을 때에 관한 위법성의 하자가 있냐에 대해서 밑에 그거네. 여기 첫 번째. 네. 그러면은 먼저 일단은 행정작용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이 사업인정이 뭔지, 법적 성질에 관해서 근데 이게 원래 물음 1번이 아니라 물음 2, 3번에 있으면은 그 전에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을 아마 논했기 때문에 또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1번 목차는 언급해서 생략 가능한 걸로 냅뒀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이 참 좋네. 절차자 관련 목차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처럼 바로 뽑았을 수 있게. 알고리즘. 그래. 이렇게 알고리즘처럼 뽑아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업인정 법적 성질을 처음에 깔아주고 두 번째 이제 본론의 사업인정의 위법성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먼저 사업인정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여부를 보면은 제가 여기에 밑에 있는 글들은 글을 전체 쓰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쓸 때 조합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만 키워드. 제가 뽑아서 놓은 건데 토지보상법 21조 1항에 보면은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되고 또 토지보상법 21조 2항에는 사업인정 의제되는 지구 지정 등을 미리 이해관계인과 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이걸 하지 않고 사업인정을 결정하고 통지하지 않고 사업인정 고시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절차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라고 아마 답안을 작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뒷받침되는 근거로는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근데 이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이라는 것 자체가 처분에 대해서 요건들이 다 충족하는데 한 가지가 위법이 된 것이 그러니까 절차하자라는 게 이런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국적인 사업인정 처분, 고시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절차하자지. 그 중에서 이제 중대한 예를 들면 이왕의 의견 청취라든지 그다음에 중앙통지의 공익성 공포 이렇게 빠졌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절차하자지. 이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그래서 우리가 절하, 독치, 시, 기 이렇게 쫙 나오는 거지. 시기는 기속력과 제소기간 이 사람은 기속력, 반원제 세 가지지. 세 가지. 반복, 금지, 원상의 보이고, 재촉은 그거고. 자, 여기서, 그래서 절차제 독자 위법성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사업 인정이, 취소 사유로서 위법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수용재결 위법 관련돼서, 이제 수용재결에서 절차하자 있나? 따로? 정리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나? 위 문제는 사업인 절차하자만 나와서 해결하자는 딱히 없음. 그래서 요거 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수용재결을 다투면서 사업인정의 절차하자에 관련된 위법성을 다툰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하자의 승계 논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절차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절차하자는 하나의 전국적 처분이 나오기 전에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 안에서의 하자가 그렇지. 있는 절차의 거고. 하자가 있는 것이고 하자의 승계는 두 개의 처분을 전제로 해서 선행 처분이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단순 취소 사유인데 불가정이 발생해서 더 이상 다투지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후행 행정자국인 수용재결을 다투면서 선행 행정적 위법을 다툰다. 이게 이제 이게 하자의 승계의 제가 범위죠. 이해가 안 간 것 중에 하나가 올해 기출문제였나? 왜 하자의 승계로 했을 때 그게 하자 승계가 안 되는 이유가 수용 재결과 환매권 하자의 승계가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그게 그 이유가 처분이 이게 이어지는 처분이 아니어서 이어지는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용재결 이후에 무슨 처분이 있어? 없죠.
그런데 환매권이 나오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뭐 하자 승계를 엮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음, 왜냐면 수용재결 이후에는 우리 토지보상법에 별도의 처분이 없어요. 수용제 가장 마지막 마지막 절차니까. 절차잖아, 그게. 수용재결하면 수용의 개시날 부상업 지구 공탁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되는 거고, 거기서 딱 끝나는 거기서 거고. 사업시행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거야. 끝! 아, 토지보상법 아웃! 이제 끝난 거지. 판매권은 이제 완전 별개의 판매권은 다른 이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졌는데 자기가 그 필요 공익사업을 없어지니까. 필요 없어져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91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피수용자가 토지 소유자가 야, 내 땅 돌려도라는 법리가 판매권이잖아. 근데 거기에 무슨 처분이 있어? 없잖아. 아,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구나. 아유, 이 사람 지금 뭐 그래서 그래서 안 되는구나. 어, 이게, 왜냐면, 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뭐 하자의 승계의 요건 중에 하나가 이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지. 똑같은 처분일 때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그렇지. 했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동일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후행 행정 처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집행, 뭐 개통실비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차승계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수용재개라고 그 이후에 그 판매권이 등장했잖아. 그럼 그 단계에서 처분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하차승계 자체를 논의하면 안 되는 거지. 음, 그 수용재개를 못 다퉈 더 이상 불가장이 생겨서 못 다툰다. 그러면 그 법률 관계 여기서 끝난 거야. 하자의 승계를 쓴 사람은 진짜 그 불가증자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지. 꽤 크구나, 그 영향이.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인생을 그냥 장렬하고 망친 거지. 아이씨, 이렇게. 아이, 괜찮아요. 그걸 쓸 수도 있지. 사람이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음. 일단 문제에서는 수용재결의 위법성이 없었는데 만약에 이제 수용재결 위법성이 있으면은 이제 수용재결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 인정된다라고 좀 마무리를 그러니까 짓는 부분도 수용재결에서 이게 사업 인정하고 수용재결이 통상 나오는 문제 패턴은 이제 하자승계로 문제 나오는 경우가 그럼 지금 많고 절차 하자랑은 좀 다른 다른 논점. 논점이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뭐 이게 쭉 쓰다 보니까 내용을 이렇게 써는 거고 여기서는 수용재결의 위법성은 드러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3번 목차는 없는 게 없는 좋은. 목차로 드러내야지. 아, 이걸 드러내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내용을 잘 아, 모른다라는 이제 느낌으로 가는 거지. 오히려 좀 이 1번, 2번 목차를 좀 더 풍부하게 길게 좀 써주는 게. 그렇지. 그런 이제 하고 넘겨보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밑에는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야. 목차가 잘못된 목차야. 3번 수용제 위법성 위법성은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이렇게 하고. 하고 이제 2번은 음, 사업인의 절차 및 절차상 하자가 존재할 때 피소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에 음,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는데 음, 일단은 여기서 그 첫 번째는 사업인정의 절차에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해서 음, 사업인의 의의랑 취지랑 법적 근거 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써주는 게 음, 좋은 것 같아서 음, 그러면 간략하게 짧게 뭉쳐서 써주고 음, 두 번째는 이제 사업인의 절차인데 음, 이것도 이게 배점이 10점짜리 문제, 20점이 10점짜리 좀 적은 문제였다 보니까 음, 그냥 사업인 신청부터 그냥 약간 줄처리로 음, 어떤 절차가 있다라고만 써주고 음, 1번 목차를 아예 끝내버리고 이제 음, 가장 중점적인 2번에 사업인의 절차의 하자 시 위법성 음. 검토를 또 길게 써주는 걸로 갔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사업인용 절차의 하자 음, 해서 토지보상법 21조 1항 2항 해서 음, 이 국장을 국토교통장관 음, 줄임말이고요. 국장은 사업 인정을 하려면 협의와 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 음, 하자가 된다. 음, 그래서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졌고 음, 절차 하자가 있으면 이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음, 여기서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에 음, 대해서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을 대립하는데 음, 판례는 이제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긍정적으로 한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규정 취지를 봤을 때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독자적 위법성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썼는데 음. 여기 이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학설 판례 검토가 하나의 목차 안에 다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학설벌레 검토. 이게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그 배점의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독자에 보성해가지고 이게 배점이 좀 충분하다 그러면 상세히 적는 거지 뭐든지. 음, 뭐든지 상세히 적고 배점이 적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주처리해가지고 쫙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음, 이런 부분 때문에 한속봉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음, 저게 배점에 따라서 저걸 늘릴 것인지 줄일 것에 대한 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시험장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쫄리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쫄리기 때문에 그걸 연습을 해가지고 요게 배점이 10점일 때, 20점일 때, 15점일 때 요때 내가 그러면 요 배점을 어떻게 조율을 해서 답안지의 맥락을 가지고 끌고 갈까 이에 대한 판단을 미리 연습을 해서 해야만 정확하게 배점도 맞고 정확하게 가는 거지. 저거를 지금 이렇게 워딩 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감정평가서 갤러리 보니까 우리 강 박사님은 왜 워딩하는 거는 채점 안 해요? 막 이러는. 내가 그거는 그 손이 아프거나 진단서 첨부 아니면 약국 그런 거 첨부 해가지고 아픈 사람은 내가 봐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기억하는 공부인데 그걸 워딩으로 하다 보면 이게 지금 2기 왔는데 2기에 지금 워딩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손으로 쓰라고 하는 거지. 최소한 GS만큼은 실전. 그럼 실전 연습을 하는 거고 물론 진짜 몸이 아프고 뭐 이게 안 돼가지고 하는 사람은 내가 봐준다고 얘기했어. 분명히 그 저기 뭐야 문자 메시지로 쌤 저 아프어서 해다 그러면 내가 해가지고 우리 채점 팀장들한테 저 요 고유번호 이름 이런 거 해가지고 주면 채점 팀장들이 그 다 채점한다고 그랬어요. 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막 갑자기 그 감결에다가 왜 그런 거 막 하나냐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확인도 안 해보고 내가 수업도 안 듣고 왜냐면 전에 듣는 그런 게 있어요. 비난을 위한 비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지금 몸 아프고 팔 아픈 사람들은 다 워딩 해도 한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워딩으로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그쵸. 쓰는 걸로 보는 쓰는 거 자네도 봐봐. 이렇게 워딩한 거를 손으로 전환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 일단은 진짜 분량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분량 문제가 다야 사실은. 왜냐면 배점에 따라서 분량을 늘리고 줄이고 그래서 중요도를 판단하는 게 그게 시험이잖아. 그쵸. 중요한 거 많이 쓰고 안 중요한 거 빼고 그게 시험인데 그거를 뭐 어디로 잘 됐네. 그거 뭐 그냥 나 혼자서 운동회 때 나 혼자서 달려보고 나 혼자 달리니까 1등이네. 그게 아니잖아. 지금 실제 운동회 하면 뭐야? 실제 경쟁자들하고 달리는 거잖아. 그러면 딱 비교가 됐을 때 그게 경쟁력이 확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공부를 위한 공부, 나만의 공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손으로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봤을 때 내가 경쟁의 우위를 어떻게 점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시험에 우리가 모의고사 스터디의 그 목적이고, 그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300명에서 100등 이하로 이하로 물려놨다. 그러면 내가 실패한 거잖아. 최소한 50등 이상으로 내가 요거에서 예를 들면 300명, 500명에서 이제 한 50등 안으로 가면은 안정권으로 가는 그런 전체적인 수위를 내가 조절해 나가는 공부의 수위를 조절해 나가는 그런 걸로 활용하는 거고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하루 잘 보면 되잖아. 대기는 그치? 하루 잘 보면 되는데 이제 그날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공부의 수준을 파악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걸 저기 하는 거지. 워딩 뭐 손으로 쓰고 그러는 거지. 이거를 보면 바로 이런 그 내용을 자네가 정리해 봤을 때 손으로 쓰는 연습을 안 해보면 저게 그냥 그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부가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항상 그 GS 문제를 보고 먼저 목차를 짠 다음에 글을 쓰는데 항상 목차를 짜고 한번 써보면은 좀 많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기본강의 좀 듣고 중간문제 한번 풀어보고 기출 좀 풀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진짜 미친놈처럼 황영조 우리 마라톤 금메달 무작위 동물처럼 진짜 밥 먹고 자고 그냥 동물처럼 그냥 이렇게 참 사람이 미친 듯이 이렇게 해야 그 짧은 1년의 시간에 지금 올해 8,700명? 봤어?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지금 작년보다 2,000명이 늘었어요. 6,700명에서 8,700명이면은 1차 시험 진짜 뭐 언덕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었어 지금. 2,000명이 더 늘은 거야. 옛날에 2, 3,000명 접수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2,000명이 8,700이면 내년에는 뭐 거의 뭐 1만 명이 입학하겠어. 그러니까 바짝 차려. 맞아. 이거 맞아. 그래서 위법성 검토해서 그 학설과 판례 검토를 다 넣어줬고 그래서 이제 절차 야자의 위법성 정도를 봤을 때 이 위법성 정도를 봤을 때 중대 명백설은 이게 중대 명백설이 들어가서 이 판단을 하는 거는 어떨 때 판단을 하는? 이게 이제 무효하고 취소를 판단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두 개 다가 무효인지 무효고. 그렇지.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다 무효. 이건 이제 판례도 있잖아요. 근데 내용상 중대한데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 이러면 취소, 대부분 이제 그런 취소. 중대명백설은 대부분 절차에 와서는 판례들이 전부 다 취소 사유로, 그러니까 내용상 중대하자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 이래서 이제 그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위법성 정도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이거를 취소 소송 통해서 이게 승소 가능하냐, 이용 가능하냐 보면은 이게 최소한 이제 무효든 아니면 이제 대부분 취소송을 제기하는 거의 90% 이상이 취소송이니까 취소 사유에 해당해야 되는 거니까 그에 대한 판단에 자네의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답을 제시해야지. 그래야 출제자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을 쓰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목차 좋네. 넘겨봐. 권리구제 관련돼서. 그 밑에 이제 그 피수용자의 권리구제 방안 이게 어쨌든 마지막 그 질문 물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일단 사전적 권리구제랑 사후적으로 나뉘는데 사전적은 이제 토지보상법 21조에 대해서 의견 청취 및 예방 금지 소송과 가처분 제도 존재가 하는데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다. 그래서 예방적 금지라든지 이제 가처분은 이제 우리가 입법론으로다가 이제 보는 거고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인정되지는 않고요. 판례도 인정하지 사후적 않고. 권리구제 수단을 좀 더 그렇지. 하는 사후적으로 이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그다음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그다음에 사업인정에 대해서 금전적 손실을 받았다는 국가배상. 그래서 무엇보다 여기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인정 불복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네. 이거 쓰는 게 득점이요, 사실은. 맨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그렇지. 그 문장이 이제 핵심 포인트죠. 사전적인 사실 권리구제라는 게 다 사후적이고 사전적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의견 청취 뭐 우리 절차 우리 봤을 때 우리 저기 뭐야 그 침입적 처분에 있어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청문 그다음에 이유 제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전적인 절차를 잘 고쳐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전적인 뭐 권리구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이제 권익을 이제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사후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제 권리구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이제 국가배상으로 이제 가게 된다 그런 거죠. 제가 아주 궁금한 거는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짜놨잖아요. 근데 이게 100점이 이게 이 문제가 막 10점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막 40점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목차는 냅두고 그 목차 안에는 내용을 줄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목차도 조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100점에 따라 이게 10점이나 20점이나 30점, 40점에 따라서 요즘은 이제 40점까지는 안 나오니까 20점, 20점 끊어서 나오니까 한 10점에서 20점 끊어서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이렇게 그러니까 10점에서 이제 20점에 관련된 연습을 그렇게 해야만 내가 제대로 답안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응용문제. 그래서 제가 한석봉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게 이번에 이제 절차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로 잘 적어왔고 거기서 아까 그 수용 재결에 대한 유법성 그거는 논리적으로 사업 인정의 이제 유법성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목차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이렇게 정리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답안지로 실제로 이렇게 호안해서 써보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문제 의식을 내가 갖고 그다음에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이제 답안지가 될 수가 있겠죠. 네, 하여튼. 스파르타 오늘 우리 저 도쿄 베타 친구하고 스파르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도 이렇게 정리는 해보는 것도 좋고 정리를 한 다음에 자네에게 맡겨진 임무가 뭐야? 정리해본 다음 다시 정리한 거 이제 써보는 걸 그렇지. 해보는. 네, 시험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써봐야지. 우리 그 뭐야 현대건설 우리 전 회장님 뭐야 정중 회장님 야 너 해봤어? 맨날 하셨다면서. 해봐야지. 여러분 해봐야 써보고 해봐야 그래야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빨리 메꿔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누가 뭐 이렇다 누가 저렇다 뭐 얘는 이렇다 저렇다 이런 관리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에 신경 기울이지 말고 본인의 맹점을 빨리빨리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공부잖아요. 그게 공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걸로? 자, 다음 주는 우리 절차 나온 다음에 절차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잘 안 나오는데 저 행정법 우리 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우리 그 행정처분에 관련된 거 행정처분 관련돼서 그런 주요한 정점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고. 알겠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 정도의 약간 시험에 처음 입문한 분들도 살펴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약간 이제 정리된 내용의 미스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화면만 쳐다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보면 들으면서 아 저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것이 시험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